일자리가 놀자리가 되는데 이게 가상화폐 시대가 오는 거하고 일자리가 놀자리가 되는 거하고 그다음에 몰입을 하는 덕후가 잘 살게 되는 거하고 기존 기업이 망하는 거하고 다 연결돼 있어요. 이건 딱 한 가지 그 어떤 그 시스템으로 다 연결돼 있고 원인은 한 가지고 그 방아쇠는 인공지능이에요. 무조건 인공지능이고 그러니까 인공지능이 아까 제가 일부에서 인공지능이 굉장히 효율적으로 경쟁력 있는 존재가 되는데 그 서비스를 인류한테 거의 무료로 공짜로 해주게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게 됐을 때는 지금처럼 월급을 주는 개념이 사라지게 돼버려요. 월급을 주는 개념이. 지금까지 월급을 받아왔던 사람들의 특성은 뭐냐면 정해진 업무 그리고 혼자서 다 할 수 없는 일, 뭐 이런 거에 대한 거였거든요. 정해진 업무하고 혼자서 다 할 수 없는 일 자체가 인공지능 로봇으로 완벽하게 넘어가 버려요. 그러니까 월급 없는 사회가 되는 것이죠. 월급 자체가 없어요. 그럼 월급이 사라진 사회에서는 뭐가 남게 되냐면 포인트라는 게 남게 돼요. 포인트. 칭찬 머니 뭐 이런 거 비슷한 거예요. 그 다음에 회비나 포인트 이런 경제로 넘어가는데 회비나 포인트를 지불을 할 때 지금 예를 들어서 비트코인을 뭐 몇 분의 1, 몇백 분의 1이 이렇게 거래가 되듯이 우리 흔한 화폐로 따지자면 1원, 2원, 0.1원, 0.5원, 0.2원도 거래가 되는 시대가 와요. 그게. 그러니까 우리가 누군가한테 포인트를 주는 거죠. 우리 예전에 보면은 저기 아프리카 방송인가 거기서 별풍선인가 그거 있죠. 별풍선. 그다음에 우리 네이버에서 예전에 그 도토리 방식 그것만 화폐로 남게 돼요 이제. 월급제가 사라져 버리면 그런 것만. 그래서 제가 지금 경쟁력을 중심으로 자녀 교육을 하던 시대의 부자와 이게 일자리 시대인 거죠. 놀자리 시대의 부자가 완전 달라져요. 물론 공부 잘하는 애가 미래에 더 잘 놀 수도 있어요. 그게 이제 인정이 다르다는 얘기가 아니라 더 영리한 놈이 더 잘 놀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하지만 그 어떤 그 전체 개념 사는 방식은 그렇게 바뀐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잘 보면은 예를 들어서 1박 2일이라든가 정글의 법칙이라든가 이런 예능 요리 프로 같은 걸 보게 되면은 그 사람들 중에 우등생이 얼마나 있었을까요? 공교육 학교 다니면서 출연료 굉장히 많이 받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거 왜 보냐면은 그 대리 만족하는 거거든요. 그게 사실은 이게 가상현실 속에서 인간이 살아갈 전조증상이에요. 전조증상. 무슨 얘기냐면 가상현실 속에서는 우리가 예전에는 막 수학 계산자라고 막 예전에 막 주산대회하고 막 박수 치고 상금 받고 막 웅변 대회하고 이랬잖아요. 뭐, 와, 저 웅변 그 2페이지를 어떻게 다 외웠지? 이러면서. 그러니까 그런 게 다 이제 인공지능으로 넘어간단 말이죠. 그러니까 무슨 인간이 박수 치는 대상이 달라져 버려요. 인간이 칭찬하는 대상이 달라진다는 거죠. 더 이상 영리하고 계산 잘하고 통역 잘하고 외국어 잘하는 애들은 칭찬을 못 받게 된다는 얘기죠. 근데 돈은 전부 칭찬머니로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와, 재밌다. 엉뚱하다. 저 못생겨서 참 재밌다. 뭐, 어떻게 저렇게 멍청할 수 있지?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오히려 영리한 애보다 멍청한 애가 돈을 버는 시대가 와요. 지금 마치 예쁜 고양이나 예쁜 개를 키우는 사람들이 유튜브에서 팔로워가 몇만 명씩 되고 광고비를 받고 있어요. 예쁜 고양이를 키우는 것만으로도 한 사람이 월급을 번단 말이에요. 이거 상상할 수 있었어요, 예전에? 이런 시대로 확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지금 상상하지 못할 정도로 거의 100% 그렇게 넘어가 버려요. 경제가. 그게 인공지능이 그렇게 만드는 겁니다. 그게 우리 아이들의 미래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지금 공교육이 그걸 대비할 수 있다? 전혀 대비 못해요. 지금 공교육이 그 미래를 대비하려면요, 우리나라 공교육 전체를 없애버려야 돼요. 그런 대비가 가능합니다. 알아서 클 거니까 애들. 알아서 놀면서 클 거니까. 경쟁력 만드느라 허비하는 시간에. 그죠? 그래서 각자 도생의 시대라는 거예요. 그 시스템은 없어지지 않으니까. 그런 시스템이 없어지지 않는 이유는 역시 뭐예요? 월급 때문이에요. 지금 월급 받아야 되는 사람이 아직 많아요. 공무원들도 월급 받아야 되고. 이번에 최저임금 문제 때문에 이번에 최저임금하고 정확하게 대비되는 뉴스가 뭐냐면은 맥도날드에 키오스크가 많아진다는 뉴스예요. 키오스크라고 안내 표지판 나와가지고 이게 버튼으로 주문하는 거. 이제 직원을 안 뽑는 거죠. 그리고 뉴스에 뭐라고 나냐면 맥도날드가 키오스크를 더 도입해서 직원들을 30%를 안 뽑겠다고 하니까 주가가 올라가요. 왜 주가가 올라갈까요? 아, 이 기업은 살아남겠구나. 무슨 얘기냐면 앞으로 살아남는 기업의 특성은 뭐냐? 인간을 고용하지 않는 기업만 살아남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만큼 경쟁력은 강화될 것이고, 무슨 얘기냐? 자, 인간을 지금 고용하지 않기 시작했었던 기업이 이게 뭘 의미할까요? 그 회사에 인공지능 플랫폼을 깔았다라는 걸 의미합니다. 그런데 인공지능은 인간의 지능이 발달한 어린아이가 성장하는 속도보다 수백만 배 빠르죠. 아, 이 회사의 효율성이 엄청 올라가겠구나 라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지금 인간을 고용하지 않을수록 그 회사는 주가가 올라가게 돼 있어요. 그게 인공지능 시대죠. 고용의 종말이 와요. 고용의 종말. 실업률 올라가고. 그게 이게 1, 2, 3차 산업하고 4차 산업의 큰 차이점이 그거죠. 4차 산업혁명은 인공지능이라는 신이 등장했다라는 거예요. 신이 우리가 볼 수 있고 만질 수 있는 신이 등장했다라는 거. 신화 속에 있던 존재가 나타났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놀자리 경제로 간다는 얘기는 제가 아까 그 얘기했죠. 백수의 정의가 좀 달라져야 된다. 그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그냥 놀면 백수고 잘 놀면 백수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두 가지 인간이 바뀝니다. 노는 인간, 잘 노는 인간이에요. 노는 인간은 국가의 보조금을 타야 되고 잘 노는 인간은 돈을 벌어요. 그게 일자리 경제가 놀자리 경제로 바뀐다는 겁니다. 자, 보세요. 인공지능이 깔리면 깔릴수록 기업에서 제공되는 서비스와 제품 가격은 떨어지게 돼 있어요. 인건비가 안 나가잖아요. 이 자동화가 극심화되고 인구는 감소되죠. 그 뭔가 상품이나 서비스를 사용하는. 그 다음에 제가 아까 인공지능 서비스는 거의 무료가 된다 그랬죠. 그래서 제품과 서비스 중심으로 돌아가는 경제가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게 인공지능은 자본주의의 저승사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인공지능은 자본주의의 저승사자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와, 이런 이야기도 진짜 처음 나오는 건데. 강의하다 보면 이런 단어들이 떠오른단 말이죠. 자, 그래서 이런 시대고, 이런 시대가 올 거라는 걸 신문만 봐도 앞으로 알 수 있어요. 신문만 봐. 저는 좀 미리 내다본 겁니다. 어떻게 제가 미리 내다볼 수 있었을까요? 저는 미래학을 공부한 지가 28년이 됐습니다. 대학교 1학년 때부터 미래학 서적을 끊임없이 봤어요. 28년 됐어요. 이미 그 고수의 경지가 돼 있는 거예요. 미래를 내다보는 데 있어서. 근데 제가 미래학이랑 동시에 같이 공부했던 게 뇌과학이에요. 하나만 공부하는 게 좀, 뇌과학은 원래 좋아했고, 미래학은 필요해서 하게 된 거예요. 이거 필요할 것 같다. 이거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러니까 뇌과학은 이제 뭐 MRI 나올 때부터 두뇌의 비밀, 막 좌뇌, 우뇌부터 시작해가지고 하기 시작했는데, 우리 엄마들이 알아야 되는 뇌과학은 이거예요. 뭐냐. 인간은 15세 이전의 두뇌가 잠재력이 굉장히 많다. 그러니까 아이고 뭐야? 뭘 잘못 만났나 봐. 네, 아무튼 잠시 휴식.